에서는 더 활약을 하게 되는 카드죠. 그러니까 포칼이 땜장이랑 아주 궁합이 좋은 게 아니라 확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맹독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맹독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뭐 맹독을 뽑을 확률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지만은 맹독이 두 개가 됐다는 거는 포칼로서는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땜장의 기름은 나올 때마다 항상 픽하진 않죠. 나올 때마다 항상 픽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꼭 서린이 아니라도 가령 센진의 땜장이 대신 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픽을 못했을 때 그 이후에 포칼이 나와버리면 아까 땜장이 집을걸 하고 망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있습니다. 고블린 자동 이발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도적은 영능이 무기이기 때문에 덱에 몇 장이든지 들어와도 사실 손해가 아니고요. 그리고 자체로 서린보다 유일하게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도적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린보다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2픽 기준으로 그 어떤 카드가 나와도 저는 이 카드를 집거든요. 도적으로 할 때.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얘보다 우선적으로 집는 카드가 없다는 거는 얘는 일단 나오면 내 덱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뭐 이발기 한 장이 있을 때 이제 서린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좀 갈릴 수 있는데, 이발기 2턴에 나가는 거요? 이발기 2턴에 나가는 거는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러면 방송을 제가 끝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2턴에 수액을 내느니 이제 상대 무기 직업이면은 영능을 쓰겠다. 대부분의 경우 그냥 수액을 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무기, 상대 덱에 무기가 얼만큼 있을지 모르고 상대 핸드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 무기를 깬다고 해서 내가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건데, 이 턴에 4개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늪새 깨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랩터였으면 아끼지 않았을 거니까. 랩터였으면 냈을 건데 늪스에게어서 아끼는 거는 전혀 좋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카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는 거는 좋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아니 그래도 얘는 늪스에게니까 아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늪스에게 아니라 랩터였을 수 있었다는 그 if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랩터가 나갔던 이유는 어차피 2턴에 필드의 하수를 충원하는 게 반드시 이득이니까 낸 거거든요. 근데 공채가 갔죠. 그러면 늪스의 괴물에 필드에 충원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득이에요. 무기를 앞으로 나중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무기를 차후에 깨는 것보다 2턴에 그냥 3위 하수를 내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끼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도적. 그 이론을 이제 잘못 대입하시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 확정 무기가 있죠. 수액은 상대방의 무기를 파괴하는데 상대방의 무기가 언제 몇 장을 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낄지도 모르는데, 자동 이발기는 영능이 무기고 내가 원하면은 영능을 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무기가 있기 때문에 2턴에 낼 게 없어서 이발기를 내는 거 물론 나쁜 플레이가 아니지만은 그냥 영능을 쓰고 3턴에 이발기를 내도 됩니다. 그러면 내 영능이 2점 2번이 되죠. 2점을 하면은 상대의 랩터를 공짜로 한 번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게 2번이 돼요. 기습 2점이죠. 그러니까 2턴에 낼 게 없을 때는 이발기를 내는 것보다 영능을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포칼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발기를 거의 짚는 걸 봤을 때 포칼이 충분히 좋은 카드가 됐어요. 그 1점이냐 2점이냐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우리가 신성화를 주문 공격력 늘리려고 신성화 짚는 거 아니죠. 어딨죠? 이 카드는 그냥 모든 적한테 2점이어서 좋은 거예요. 주문 공격력 늘리고 그런 거 옵션입니다. 그냥 2점 보고 짚는 건데, 이발기를 한 번이라도 썼다면은 이제 이 신성화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신성화가 되는 거예요. 신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예전보다 포칼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유튜브 주소요? 제가 못 외우는데. 제가 유튜브를 지금 틀어야 돼요.
어디로 가죠? 내 채널 제작자 스튜디오 이건가요? 네, 지금 올려주셨죠? 놈리건 보병 눈눈 돌가죽이면 놈리건이 낫죠. 놈리건은 일단 돌가죽보다 도발이 있는 점이 쳐줄만 한데 뭐 돌가죽도 힐은 되니까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쳐도 돌진도 있어서 1대 모자랄 때 킬각이 나오니까 놈리건 보병을 집으셔야 돼요. 눈눈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저는 검기를 짓겠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반드시 검기나 누더기를 집으셔야 되고요. 예전이었으면 여기서 포칼을 집는 거는 도박수를 떠나서 정석이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낙스라마스 확장까지 쳤을 때 여기서 포칼을 집는 거는 다른 두 카드를 무조건 포칼보다 집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유저의 취향차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리고 맹도 안 나면 그냥 이거는 카드 한 장 값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메타였으면은 절대로 포칼을 여기서 집으시면 안 되는데 이제는 포칼이 예전만큼 구린 카드가 아니다 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는 검기를 집어요. 왜냐면은 여전히 맹독, 이발기, 땜장의 기름 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검기는 다른 걸 제가 찾아야 되나요? 성견자가 나오면 물론 좋지만은 성견자 없이도 430채 그리고 검기도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게 거미전차를 잡습니다. 예전에는 공격력 4였어봤자 어차피 서린한테 밟히고 랩터한테 교환되고 되게 서러운 카드였는데 예전에도 사실 충분히 좋은 1대1 교환 카드였고 요거는 자체로 다른 카드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포칼은 아무튼 간에 필요해요. 그리고 30번까지 픽을 하는 거에서 그러한 카드들이 안 나오거나 한 장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한 장 정도 나온다면 그 1대1 비율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아마 자동 이발기를 이제 처음 핸드에 들어오면은 그걸 들고 가죠. 그러면은 자동 이발기 영능을 2번 다 써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포칼이 들어올 겁니다. 예, 아레나 밸류 같은 거 보면 검기 거의 집으라고 하죠. 아레나 밸류가 얘는 또 기계다 보니까 그 이제 if 변수를 별로 적용을 못해요. 기계여서 뭐 픽할 때마다 점수가 좀 바뀌긴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레나 밸류는 아무튼 만든 사람이 일단 예전 버전으로는 트럼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레나 밸류의 말을 듣고 하면은 모든 픽에서 다 이득을 본다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는 일단 아레나 밸류를 안 보면서 하죠. 모든 픽에서 다 이득을 보는 게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투기장에서 어떻게 덱을 구성해야 되는가는 처음부터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아레나 밸류 도움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긴 해요. 이거는 센진 집을게요. 예전 기준으로는 노은 발명가를 우선적으로 픽할만 했는데 요즘 메타까지 쳤을 때 센진 짓겠습니다. 여기서 노음을 집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종자는 필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지만은 그렇게 또 투기장에서 추천드리는 카드는 아니에요. 종자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또 별로라고 아예 눈에도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많이 갈리거든요. 아이고 또 갑시다. 과연 종자란 투기장에서 어떠한 카드인가? 이게 예전에 낙스라마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병력 소집 단검은 뭐가 좋나요? 병력 소집이요. 병력 소집이 단검 고개사보다 좋아요. 병력 소집은 희귀 등급에서 성기사 기준으로 1픽입니다. 비룡보다 집을만한 유일한 카드예요. 성기사한테. 은빛 십자군 종자는 낙스라마스 나오기 전에만 해도 랭크 게임에서 초반에 필드 잡으려고 한 장이나 2장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랭크에서 보기도 좀 힘들고 투기장의 경우는 역시 롤은 비슷해요. 랭크전 투기장이던 이게 1턴에 냈을 때
잘 안 죽고 영능을 예약하는 겁니다. 도적의 영능을 다른 직업들도 좀 쓸 수 있는 기회죠. 달랄한 마법사랑 멀록 바다사냥꾼이랑 풋내기 기술자요. 그 개체 수를 많이 늘렸을 때 혜택을 받는 덱이라면은 멀록 바다사냥꾼을 집으시고요. 신성화나 그 막 휘둘러치기나 그런 식으로 달랄한의 혜택이 크다면은 달랄한을 집으시고요. 그런 게 거의 없다면은 풋내기를 집으세요. 풋내기는 2턴에 나왔을 때는 베스트가 아니지만은 법사가 마법 공격력을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기 돌풍이나 신비한 폭발같이 투기장에서 필수가 아닌 광역기들 있죠. 그 좀 모자란 데미지들을 달랄한에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고요. 그냥 뭐 불기둥 적당히 있고 화염구 적당히 있으면은 불기둥 따로 달랄한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그냥 풋내기 집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풋내기는 아무튼 돌려봤기 때문에 내가 코스트만 손해본 거예요. 화염포도 4점이나 5점이냐가 실전에서 그렇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종자의 경우 그러니까 도적의 영능을 다른 직업들도 쓰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1턴에 종자가 나가면은 랭크던 투기장이던 반드시 좋습니다. 종자가 1턴에 나갔을 때 종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상대 핸드에 혈기사 있는 거, 상대가 혈기사 들고 있는 거 외에는 종자는 1턴에 나오면은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카드예요. 심지어 랩터를 이제 2번 치면은 교환이 되고, 교환이 잘 안되는 게 아쉽긴 한데 유령거미 정도 외에는 대부분 이제 내가 필요할 때 1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카드예요. 그 전리품도 카운터 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후반 드로우에 달려있습니다. 이 카드를 내 덱에 넣었을 때 항상 1턴에 나오냐, 어떤 카드든 그게 아니잖아요. 후반 드로우에 결국 기습이나, 아니 기습은 좀 별로죠. 그러니까 서린이나 절개 이런 카드들을 계속 한 장이라도 충원을 해서 필드에서 내가 유리를 찾고 유리함을 그러니까 얻고, 그리고 이제 상대를 이겨야 되는데 종자가 드로우된 턴에서 이제 필드가 완전히 갈려버리면서 결국 종자 드로우한 것 때문에 게임을 지고는 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직업이든 그렇게까지 높은 가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식용 좀비의 경우는 이제 저희 투기장 교실에 가보시면은 진짜 좋은 카드다, 뭐 제가 가시라는 칭호를 주진 않았지만은 아주 좋은 카드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카드도 뭐 그런 식으로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230채는 아무튼 1, 1의 첨보보다 좋습니다. 230채는 1, 1의 첨보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좋기 때문에 1턴에 냈을 때 종자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심지어 도적 영능을 더하면은 종자는 2뎀인데 간점은 3뎀까지 커버가 가능하죠. 그리고 후반 드로우 시에도 상대 영웅의 킬각을 놓치는 것만 제외하면은 1, 1 첨보보다 230채가 좋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간종과 종자는 많이 다른 거예요. 종자는 그야말로 1턴밖에 없는 카드고, 간종은 1턴 이후에 나오면 아쉽지만은 그래도 아무튼간에 악어와 같은 공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1대1 교환에 성공할 수 있다. 다른 타이밍에도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픽으로 넘어가서 일단 달라라는 당연히 아니고요. 배신은 충분히 1대1 교환을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신을 집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어차피 간식용 좀비 같은 카드가 지금 픽할 때 끝날 때까지 들어올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건기 집은 이유도 그렇죠. 뒤에 어떤 카드가 들어올지 모른다. 후반에 드로우된 걸로 치면은 배신이 가끔 이제 갑자기 갓 드로우 돼가지고 상대 한 개체 3개에서 2개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필드 역전을 주긴 하지만은 어떨 때는 지금 하나하나씩 서로 충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배신을 뽑으면은 이거는 끝까지 못 씁니다. 서로 계속 하나 충원하고 하나 제거하고 영웅 직공 들어가고 그런 드로우 싸움에서 배신이 드로우 돼서 지는 경험이 은근히 나와요. 지는 경우가 은근히 나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 살려두자니 내 하수 필드 충원이 어렵고, 배신 각을 노리려고 내 핸드에서 일단 놓은 다음에 상대가 하나 더 내주기를 기다리는데 상대가 하나 더 내줬을 때 배신 각이 안 나올 수도 또 있어요. 상대 하수의 그 스탯에 따라 달려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배신도 어차피 후반 드로우 시에 대체적으로 안 좋은 거는 종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초반에 사용할 경우에도 배신보다는 어차피 그냥 랩터 같은 이 코스트에 필드 충원할 하수를 필드 충원하는 게 더 낫거든요. 배신은 어차피 각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작 써도 상대 뭐 1대1 교환 정도로 쓰이는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배신으로 상대 카드 2장 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영능이랑 시너지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어차피 종자를 지금 픽을 하면은 나중에 간좀이나 늑대인간 침투요원 같은 거, 좀비나 늑대인간을 픽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럴 때 더 좋은 카드 있으면 다른 거 집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종자가 가장 좋은 직업은 전 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영능 때문에. 법사랑 그냥 법사가 필요할 때 화장 넣어서 2점 교환하는 것보다는 도적이 어차피 영능을 한번 끼면은 나머지 한 발을 아무 때나 내가 나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영능을 끼워 놓는 것도 괜찮거든요, 도적은. 심지어 이 코스트에 영능을 쓰는 것보다 하수를 내는 게 무조건 나은데 그걸 가장 커버하는 직업도 성기사와 도적과 주술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능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능이랑 시너지가 좋은 점을 봤을 때 저는 종자를 짚습니다. 그냥 자체로 용병을 짚는 게 나아요. 땡장이 뾰족할 기름으로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거를 용병이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압기에 뭐 당하는 거 정도 차이인데 뾰족할 기름도 어쩌다가 무기 뽀각 당한다든지 하면은 카드 손해 보거든요. 그 영웅의 이제 체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땡장이는 연계가 충분히 좋지만은 무작위로 걸리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와 연계로 하기가 힘들다. 내 덱에 뭐 기습 4장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계가 항상 힘든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용병을 짚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제 투기장학 아니 그 뭐죠? 투기장 교실에 그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런 리스트 확인하시면은 어떤 카드가 어떤 카드보다 그러니까 요게 요것보다 우선적으로 픽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픽할 만한 카드가 무조건 더 상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 트럼프 리스트를 제작한 그 트럼프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등급을 굳이 나눈 이유는 이 카드 대신해서 픽하는 경우가 거의 진짜 거의 없는 경우. 그게 등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린을 제끼고 심지어 이교도 지도자를 픽하는 덱도 있을 수 있는데요. 투자개발회사 용병과 뾰족할 기름은 일단 저는 도적 공략을 안 썼죠. 예, 리스트 작성했어요. 근데 중립 공통하수인만 현재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도적 공략을 작성 안 했지만은 땡장이 기름이 어쩌면은 첫 번째 라인의 그 최상급 서린 있는 라인의 땡장이 기름은 추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용병은 적어도 서린 라인에 있거든요. 최상급 라인에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은 기대를 걸 만한 카드들이 아니죠. 스터윈드 용사도 그나마 사냥꾼이나 도적? 전사? 사냥꾼 도적 전사가 스터윈드 용사랑 궁합이 좀 안 맞는 직업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다른 카드들이 별로니까 짚는 겁니다. 어차피 망픽이니까 1코 찍겠다. 먼저 스페이드 선점하겠다. 영능 1점 안되는 직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멀록 약탈꾼을 집으실 수 있는데요. 이미 종자가 있어요. 1코스 때 이미 예약을 했어 이분이.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그니까 간좀 정도 되면 모를까 어차피 1코스트 하수들은 1턴에 안 나오면은 자신의 이점을 잃어버린 거죠. 그니까 이분은 예약을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종자 없었으면 고려는 해봤을 거예요 솔직히. 그 사악한 일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직딜 3뎀으로 사용돼요. 그거는 좋은 카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얼음화살 같이 내가 교환해야 될 땐 교환하고 핸드에서 놓을 때 이제 상대의 영웅 위험하면 직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3점 주는 게 끝이면은 랩터는 매 턴마다 사악한 일격을 쓰는데 못하러 이걸 집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고일을 집을게요. 영능 더하면 2점까지 커버 가능하고 그 뭐 신병이라든지 그 병력 소집 이런 거 상대로 쓸만할 것 같아요. 리스트를 보시면은 수렁 이끼 괴물보다 늑대 우두머리가 위에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작성한 원본 리스트에서도 그 늑대 우두머리가 수렁이끼 괴물보다 조금 더 높아요. 등급은 같고요. 그러면 왜 그러한 평가를 받는가? 대체적으로 수렁이끼 괴물이 덱에 들어왔을 때보다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가 들어왔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경우가 더 커요. 지금은 2픽이 아니라 8픽이지만 2픽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늑대를 집는 게, 내가 이제 덱 완성본이 나중에 나왔을 때 늑대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 내 덱에 늑대가 들어온 걸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수렁이끼 괴물이 들어온 걸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럼 지금 덱을 봅시다. 센진을 제가 하나 집었어요. 그러면 4코에 센진 나오고 5코에 수렁이끼 괴물 나가면 손해예요. 상대가 서린 하나 내도 좀 짜증나. 막 두 개 다 박아서 다 피 까이고 잡고 도발도 다 겹쳐버리죠. 도발 하수가 겹치면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5턴에 수렁이끼 괴물 내는 것보다 투자 개발해서 용병 내는 게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 이득이에요. 어차피 5턴에 도발이 필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수렁이끼 괴물은 나올지도 모르고 제가 그냥 덱을 집은 건데 롤이 좀 겹쳐요. 근데 늑대는 반면에 종자랑 시너지 괜찮죠. 첨보 이제 2뎀 되면서 필드 먼저 선점하면서, 그리고 거미전차도 공 올리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도적 영능까지 더하면은 어쩌면은 늑대 플러스 1, 도적 영능 플러스 1, 그리고 거미전차 3, 그 5뎀으로 서린을 잡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서린을 잡으면 그래도 교환은 되지, 상대가 센진 세워놨다가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대가 1피 잡을 거 없으면은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내가 거미전차 내고 상대가 4코스트 타이밍에 센진으로 막자. 그때 4코스트 타이밍에 늑대랑 영능, 그리고 센진을 잡으면은 아무튼 간에 투기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카드를 한 장을 그냥 공짜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를 생각해야 되고, 돌가죽 가구에도 기본에 못 미치는 공격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의 공격력을 올린다는 게 어차피 실전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안 쓰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2코스트 하수 어차피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겠죠. 도적이 아무리 영능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직업이라고 해도 매 턴마다 2코는 그냥 쉬고 가겠다. 2코에 그냥 영능 끼고 종료. 그러면은 그 기습이나 요원이나 이발기가 충분히 있는 덱이 아닌 이상 그 덱은 망덱이 될 거예요. 그냥 오우거 집어요. 카드 한 장 값을 하는 카드를 찾는 게임이에요. 결국 픽을 하는 거는. 이검기 가겠습니다. 이검기 덱은 진짜 오랜만에 돌려보는 것 같아요. 사제로 고노 나온 뒤로 내 덱에 검기가 2장 있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아까 제가 종자 집을 때 막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쓸데있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종자를 픽함으로써 나중에 간좀이나 늑인이 나왔을 때 여차하면 픽을 안 해도 되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저는 트로그를 집습니다. 그러니까 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제 리스트에 보면은 아예 등급이 다른 카드들인데, 간좀이 종자보다 무조건 좋은 거는 맞지만은 문제는 둘의 롤이 겹쳐요. 우리가 이제 AOS 해도 이제 막 탱커만 5이거나 막 딜러만 4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AOS 잘 모르긴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게 좀 맞춰져야 되잖아요. 밸런스가. 1코스트 하수는 대개 한 장이 넘어도 얼마인지 됩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1코스트 하수는 결국 1턴에 낼 수 있다라는 게 그 하수의 유일한 장점인데, 심지어 간식용 좀비도 1턴에 안 냈을 경우에는 악어에 비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1코 남을 때 뭐 같이 낼 수 있지만 중매 페널티도 있죠. 1턴에 이 카드가 나가지 않는 이상 악어에 비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 1턴에 나간다는 그거를 보고 결국 이 카드를 높게 치는 거거든요. 예, 뭐 메이즈 궁수 힐러 도둑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미 1코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예약을 했어요, 이분이. 다른 요 트로그가 가령 정비사, 기계용 정비사였으면 저는 간식용 좀비 짓습니다. 그리고 1턴에 하수 낼 확률을 더 올렸을 거고요.
뭐 1코가 둘이면 하나인 것보다 1턴에 하수 낼 확률은 더 올라가죠. 나머지 한 애가 좀 바보가 되긴 하지만은 트로그 정도면은 어차피 센진에 약간 너프된 버전이라서 트로그 집어요. 이거는 그냥 용병식 집을게요. 2코가 차후에 잘 안 들어오면은 제가 망할 수도 있어요. 도적의 영능이 충분히 좋지만은 2코에 랩터를 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2코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돌가죽 가구이나 종자같이 그 늑대도 2코스트 기본 공채는 아니죠. 덱이 너무 가벼워져도 망덱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차라리 고코스트 하수를 나중에 좀 안 집고 용병을 그냥 2장 집어버리면은 고코스트 하수를 어느정도 커버할 수가 있어서 용병을 그냥 2장 집고 이거는 자동 이발기 가죠. 투자 개발회사 용병 둘에 스톰윈드 용사 둘이면은 만화가 너무 꼬이는데? 근데 엘룬도 도적이 영능으로 이제 상대 거를 교환하면서 핸들을 아끼면은 좋긴 한데 정작 엘룬이 따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수 필드에서 앞설 때 영웅은 정작 별로 안 까였을 때 엘룬이 나온다든지, 내가 이제 막 이발기 쓰고 단건 끼고 상대 하수 잡고 막 그래서 영웅 피 있는 대로 까였을 땐 또 엘룬이 들어오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확률 생각하면은 그냥 자체로 영향력이 큰 스톰윈드 용사를 그냥 2장 집을게요. 이 경우에도 이제 반드시 늪스의 괴물을 집어야 돼요. 지금 어차피 무기 클래스 투기장에서 법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법사는 무기를 안 쓰죠. 그러면 그냥 랩터가 되는 거고, 성기사 같은 경우에 충분히 투기장에서 많이 나오는 직업이지만은 역시 성기사가 무기를 끼는 타이밍에 내 핸드에 늪스의 괴물이 있는 거는 이프거든요. 성기사가 지는 검을 쓸 때 늪스의 괴물 없고 지는 건 다 써서 내 하수 둘 죽였더니만 늪스의 괴물 딱 들어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늪스의 괴물 절대로 필수가 아니에요. 이미 랩터가 둘이나 있고 이발기 둘이 있죠. 이게 훨씬 좋습니다. 절대로 필수가 아닌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력 질주는 이미 7코스트가 둘이나 있어요. 7코스트는 특정상 다른 행동을 거의 못하거든요. 이거를 낸 턴은. 근데 전력 질주는 스톰윈드 용사를 필드에 충원하는 것보다 사실상 이점이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어차피 내가 이긴 판은 내가 필드 이미 다 잡았잖아요. 7턴에. 아니면은 뭐 6턴에 동전 스톰윈드로 이미 비벼버렸어. 필드에 내 하수만 한 3이야. 그때 이제 내 핸드 부족할 때쯤에 전력 질주로 보충 받자. 물론 좋은데요. 문제는 그때 그냥 스톰윈드 용사 하나 더 충원해도 상대가 못 막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때 삼성 늑수의 괴물을 필드에 충원해도 내가 충분히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7턴에 내가 필드 잡았다는 거는 전력 질주로 부족한 핸드 보충하지 말고 늑수의 괴물을 7턴에 놔도 이게 전력 질주가 좋지는 않지만은 내가 결과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전력 질주 때문에 내가 승리를 얻는 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절개가 아주 많은 덱, 저코스트 이제 직딜 가능한 카드가 많은 덱이라면은 전력 질주로 뽑고 필드 내줬을 때 상대를 이제 막 극딜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 전력 질주보다는 심지어 전쟁 골렘이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끼쳐요. 뭐 전쟁 골렘이라면 전력 질주를 집으셔도 되긴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묵직한 게 많죠. 용병 5코 막 비용 늘어나고 스톰윈드 막 핸드에 2개 다 놓을 수도 있어요. 게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력 질주 시간이 얼마인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수액을 집는 거예요. 이미 이 코스트 랩터가 셋이 모였으니까 랩터가 내 덱에 셋이냐 넷이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늑대인간 침투원이 아주 좋은 카드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간좀도 안 집었죠. 종자랑 롤이 겹칩니다. 더군다나 보통은 종자는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필드에서 교환도 못하고 계속 노는 경우가 있어요. 혈기사 맞는 경우는 어차피 거의 드물지만은 상대가 랩터만 내도 잘 교환이 안 돼요. 랩터를 이제 2대 치고 잡아야지 하고 한 대 치면은 상대 영능에 잡힌다든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꼬여버리는 게 문제여서 종자는 그렇게 교환을